안녕 개포고 학생들, 지난 수업 잘 들었나요? 이번 영상은 2강 핵심 요약입니다. 지구 내부와 관련된 내용을 배웠습니다.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방법, 그리고 지구 내부의 구성과 그 특징입니다. 연구 방법부터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지갑과 멘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 하나가 땅을 파고 있습니다. 시추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약 15km가 최대라고 하네요. 화산 분출이 있을 때 멘틀 물질이 딸려 나오는데 이를 포획감이라고 합니다. 포획감을 분석하면 상부 멘틀 물질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진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진 기록계에 기록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시추, 포획감, 지진파 방법 외에도 운석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를 형성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왔지만 지구 내부 물질을 연구하는 데 이용합니다. 지구 내부는 고온고압 환경인데 이와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 실험을 통해 연구할 수 있겠죠? 시추 포획감 분석은 직접적인 방법이고 지진파 운석 실험은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지진파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암석에 힘이 가해져 깨지면 에너지가 사방으로 전달됩니다.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진원, 진원의 연집 방향에 위치한 지표의 지점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지진파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P파, S파, 그리고 표면파. P파는 팽창과 압축으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파의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을 나타내보면 나란하죠? 종파의 특징입니다. S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입니다. 횡파의 특징입니다. 표면파는 지표면에 따라 전파됩니다. 무슨 의미인가 싶죠. 진원에서 관측소까지의 최단 거리로 P파와 S파가 차례로 도달합니다. 지표면에 도달한 지진파는 표면파의 모습으로 변하여 관측소에 도착합니다. 지진파의 속도를 비교해보면 P파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은 S파, 표면파입니다. P파는 5에서 8, S파는 3에서 4, 표면파는 2에서 3km/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진 기록을 보면 진폭이 작은 P파가 가장 먼저 도착하고 이어서 S파, 표면파 순으로 기록됩니다. P파와 S파의 도착 시간 차이를 PSC라고 합니다. PSC가 클수록 진원까지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진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식을 통해 이 관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원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거리 나누기 속도는 시간이니까 D를 S파의 속도 VS로 나누면 S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죠. 또 D를 P파의 속도 VP로 나누어 P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구하고 이를 빼서 나오는 값은 바로 PSC를 의미하죠. D에 대하여 정리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원까지의 거리 D는 PSC와 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원 말고 진앙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우선 지진 기록을 분석해서 PSC를 구합니다. 그리고 구한 값을 주시곡선이라는 그래프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가로축은 진앙까지의 거리, 세로축은 도착 시간이라 할 때 이렇게 기록된 지진이 있다면 P파, S파 도착 시점은 여기고 진앙거리가 클수록 도착 시간은 오래 걸리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PS에 해당하는 값을 주시곡선에서 찾아주기만 하면 바로 진앙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위치, 진앙과 진원을 찾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를 구하기 위해 동일한 지진을 최소 3곳 이상의 관측소에서 기록한 지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관측소 ABC에서 구한 진원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각 원들의 교점을 연결하면 3개의 현이 교차하는 점, 이 진앙입니다. 진원의 깊이를 마저 구해보겠습니다. 관측소 A를 자세히 봐볼게요. 진원 거리로 구한 이 원이 아래 그림에서 이 원입니다. 그리고 요 진앙이 아래 그림에서 요 점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선분 AO에 직교하는 현 PP'을 긋고 현 PP'의 절반만큼이 진원의 깊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어서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지구 내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부 구조는 지진파로 알아냈습니다. 내부 구조는 층상 구조입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층 경계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구텐베르크 불연속면, 레만 불연속면 각 경계의 명칭입니다. P파는 지구 내부를 모두 통과할 수 있습니다. S파는 외핵을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 굴절되어 되돌아 나옵니다. 물론 P파도 불연속면에서 반사 굴절됩니다.
지진파도 파동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매질의 경계에서 굴절 반사하여 속도가 변합니다.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층 경계에서 속도가 급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S파는 맨틀까지만 통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진파가 지구 내부를 통과하면 층 경계를 지나며 반사 굴절되는 경로 보이죠? 그로 인해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은 암영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피파의 암영대 내에 110도에 미약하게 피파가 도착합니다. 이를 통해 핵이 외핵과 내핵으로 나눠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부의 구성물질과 물리적 특성을 정리해 봅시다. 지각은 해양지각, 대륙지각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입니다. 멘틀은 감람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규소와 산소가 주된 원소인 규산염 암석입니다. 평균密도를 비교해보면 해양지각은 3.0, 대륙지각은 2.7, 멘틀은 3.3에서 5.5 사이입니다. 외핵과 내핵은 물질의 상태가 다르죠. 그러나 구성물질은 둘 다 철, 니켈, 황 등으로 비슷합니다. 밀도를 비교해보면 내핵, 외핵, 멘틀, 해양지각, 그리고 대륙지각 순입니다. 이는 주요 구성 물질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가 계단 모양으로 급변하게 나타납니다. 층의 경계 부분에서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압력도 살펴봅시다. 밀도와 달리 압력은 부드러운 곡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압력 증가율은 외핵에서 가장 크게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세요. 외핵에서 급격히 압력이 증가하죠. 온도도 알아볼게요.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구역은 지각입니다. 지원에서 배웠던 연약권도 이 부분에서 설명됩니다. 온도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깊이에 따른 용융 곡선과 지온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용융 온도보다 지온이 높으면 물질은 녹겠죠? 액체 상태입니다. 반대로 용융 온도보다 지온이 낮으면 물질은 녹지 않아 고체 상태입니다. 특히 이 부분, 용융 온도와 지온이 비슷한 부분인데 물질이 부분 용융되는 영약권입니다. 각 층마다 용융 온도가 높은지 지온이 높은지를 살펴보면 물질의 상태가 액체인지 고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강에서는 지구 내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연구 방법과 지구 내부의 구조와 특징을 배웠습니다. 연구 방법으로 직접 간접적 방법이 무엇인지 잘 구분하고 특히 지진파에 대해 자세히 배웠죠. 그리고 지진파를 이용하여 지구 내부의 비밀을 많이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내용 정리가 잘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